안녕, 난 명탐정 코난에서 남도일을 연기한 성우 강수진이라고 해. 탐정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사소한 증거도 놓치지 않는 매의 눈, 바로 관찰력이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연기한 남도일이란 탐정처럼 이 넓은 지구를 샅샅이 관찰하는 만능캐, 바로 관측위성입니다. 한화 시스템을 알아가는 순간, 한순간 챕터 1, 우리가 몰랐던 관측위성의 능력.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내일의 날씨를 미리 알고 내비게이션으로 복잡한 길을 찾는 것도 위성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해외여행은커녕 외출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집에만 있어 답답할 땐 구글의 위성사진 서비스 구글어스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계 여행도 가능합니다. 애인과 놀러 갔다가 대판 싸우고 돌아온 여행지는 물론 대박 사건, 이게 뭐야? 눈이 번쩍 뜨이는 미스터리한 지역도 만나게 되는데, 사람이 만세를 하고 있는 듯한 모양의 인공호수부터 아주 큰 거인이 찍고 간 듯한 공원의 선명한 지문무늬, 또 집보다 훨씬 큰 대형 토끼 인형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죠. 와우, 신기한데요? 캐나다의 한 소년이 구글어스를 활용해서 베일에 가려진 마야 도시 유적을 발견했다고 알려지면서 세계가 놀라기도 했습니다. 많은 반론이 제기되긴 했지만 어린 소년의 과학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데 위성이 아주 큰 역할을 한 셈이죠. 한편 위성으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까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 관측위성이 포착한 불빛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경제 활동이 아주 활발한 곳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밤은 야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화려한 불빛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야근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얼른 퇴근합시다. 퇴근! 좋아요! 마지막으로 위성은 다양한 연구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갯벌이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넓은 면적의 갯벌이 가진 가치를 밝혀내기 위해서 위성 촬영 자료가 활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남극에서는 아주 작은 것을 포착! 위성이 황제 펭귄의 응가를 쫓고 있습니다! 네! 펭귄의 프라이버시도 매우 중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위성으로 얼음 위에 배설물을 추적하고 개체수와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였죠.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도 열일 중인 가운데 이러다간 우리의 거기까지. 근데 대체 위성에 달리는 카메라는 어떤 녀석이길래 이렇게 쏙쏙 들여다볼 수 있는 걸까요? 한화 시스템이 국내 유일하게 모두 보유한 위성 탑재 카메라를 통해서 알아보자면, 매일 쓰는 휴대폰 카메라와 같은 원리의 전자광학 카메라, 코로나 검사 체온 측정에도 활용하는 열을 이용하는 적외선 카메라, 또 전자파를 이용하는 SAR가 있습니다. SAR는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시정찰 위성에 탑재되는데, 특히 한화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감시정찰 위성 초소형 SAR 위성이 아주 핫하다고 합니다. 기존 위성과 달리 탑재체와 본체가 합체 초소형이라는 타이틀처럼 무려 100kg 이하라고 하는데요. 위성이 100kg도 안 된다고요? 이야, 가벼워진 덕분에 한 번의 발사에도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지구에서 약 500km 떨어진 고도에서 수많은 위성이 윙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감시 정찰이 필요한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데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너무 궁금한데. 안 된다고요? 아무튼 한화 시스템의 초소형 SAR 위성처럼 위성이 작아지고 가벼워지는 건 뉴스페이스 시대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놀라운 기술이 마구마구 등장하고 비행기에서 유튜브를 볼 날도 다가오고 있다는데요. 이어질 2편에서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위성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